문경세제 만행일기 제1편. (6월의 6시는) 해가 이미 중천에 떠있고 온 천지는 환하다. 밝아서 좋고 선선해서 더 좋은 아침. 드디어 문경세제 만행길에 나섰다. 익숙하고 친밀한 사람들과 한 차에 올라 길을 떠났다.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는 만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기쁨에 찬 목소리로 서로 질세라 이야기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차 안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다가 앞에서 한마디가 들렸다. 만행은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 무릎을 치며 맞습니다 하고 화답했다. 입가에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고 가슴은 참 오래간만에 설레었다. 문경의 한 김밥집에 들러 미리 준비해둔 김밥을 찾았다. 김밥집 사장님의 후덕한 인상이 참 좋았다. 덤으로 김밥 한 줄을 더 싸주시며 맛을 보라고 입에 넣어주신다. 간도 딱 맞고 맛도 좋았다. 집결 장소에 모여 선사님께 예를 올리고 서울 도반들과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며 반가운 인사를 했다. 우리는 제1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문경세제 이곳에서 우리의 자의파를 프로그램화하여 실행하는 장소로 삼을 수 있을까 하여 이번 만행지를 여기로 선택하였다. 오늘 현황을 보고 판단해 보고자 한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곳에서 후학을 기르고 이 속진 세상에 법보시를 하면서 삶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여기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도 좋고 온천과 잘 정비되어 있는 산책길 등 수행과 휴양하기 아주 좋은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 번잡스럽지도 않다. 여기 관광단지 내 호텔을 하나 인수해서 우리 자의파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다. 우리의 참선 프로그램과 심성교육, 기업연수 등을 운영하면 괜찮은 조건이 될 것 같아서이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지 주말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여기는 특별한 문화시설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잘 갖추어 놓은 시오리 산책길에는 역사 이야기가 많이 서려 있다. 오늘 우리는 이관문까지 갔다가 돌아올 계획이었다. 비는 여전히 오다 멈추기를 반복했고 우산을 쓰고 걷기 시작했다. 조금 걷다 보니 저 앞에 세제길을 오가는 전동차가 여러 대 서 있었다. 마치 빗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어서 타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 걸까?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을 텐데 선사님께서 웬일인지 전동차를 타자고 하신다. 도반들의 표정을 보니 나처럼 마음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전동차 한 대를 가득 채워 타고 출발했다. 마치 생일날 특별한 대접을 받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기사님은 세제길 곳곳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냥 걸을 때는 길과 풍경만 보였는데 이렇게 도반들과 함께 전동차를 타고 기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곳곳의 역사가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돌 담장의 조령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길목에 있는 호텔로서 양반 세도가들과 관리들이 묵어가는 곳이었다고 한다. 주막은 지금의 여관이나 여인숙으로 서민들이 이용하였고 여러 명이 모여야만 세제를 넘어가도록 통제를 한 것은 산적을 만나거나 호랑이 때문이기도 했단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가까운 추풍령과 중령을 두고 굳이 문경세제를 넘은 것은
추풍 낙엽처럼 과거에 낙방하고 중령을 넘으면 죽을 쓴다는 말 때문에 호남 선비들도 남쪽을 빙 돌아서 이 문경세제를 넘었다는 기사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는 꽤 긴 20분 동안 전동차 기사님의 자세한 안내를 들으며 이관문에서 내리며 기사님께 환호와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계곡에는 비로 수량이 많아진 물이 힘찬 소리를 내며 콸콸 흘러가고 있었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졌지만 쉬지 않고 내렸다. 우산을 쓰고 이관문 약수터 인근 소나무 숲에서 점심으로 김밥을 먹었다. 엄청 더울 것을 예상했는데 내리는 비 덕분에 선선한 날씨가 오히려 좋았다. 점심을 먹던 중 요가를 지도하는 도반과 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선사님께서는 요가의 역사와 목적을 물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가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긍정심을 촉발함으로써 사고방식의 확대와 무한 우주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이다. 호흡을 조절하고 유연성으로 몸을 안정시키고 기혈을 돌리고 현재에 머물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고행인데 불교보다 먼저인 요가는 인과와 윤회가 없어 종교화가 안 되었을 것이다. 지금의 요가는 거의 기법이나 형식에 묶여 순수 철학을 바탕에 두고 요가 수련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다. 모든 심신 수련이나 종교는 보다 나은 자아를 개발하고 확립하는 것이 목적인데 요즘은 종속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가. 다행히 요가나 불도는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심신수행법이기에 보살이 요가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확인차 물어본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비가 그치는 틈틈이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눈, 입, 귀, 코, 느낌, 의식으로 우주 삼라만상과 회통하며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 경로가 어둡거나 막힌 사람을 업장이 무거운 사람이고 식이 어둡다는 뜻이다. 자아를 가동하는 육근, 육경, 육식은 원래 주인공인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경로이자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거울이기에 이를 18심소연경이라 한다. 18경로 하나하나를 잘 닦아서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불도 수행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원인은 지금껏 보고 듣고 맛본 것들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굳어 18심소연경을 가로막아 식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눈은 열리는데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맛은 예민한데 냄새가 어두운 사람이 있다. 어찌어찌 오경은 열려도 식이 가로막힌 사람이 있듯 육경, 즉 마음의 거울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근원통이다. 관세음보살이 귀를 열어주는 의인상인 것은 듣고 뜻을 바로 새길 줄 알아야만 나머지 오식이 쉬 열리기 때문이다. 요즘은 귀가 열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귀가 열려도 아주 조금씩 열린다. 왜냐하면 생활 여건이 좋아 별로 아쉬운 게 없어서 그렇다. 세상이 공평한 것이 후진국 국민성이 적극적이고 기민성이 뛰어난 것은 그들은 절박하기 때문이다. 음지가 양지가 되는 법칙은 사람으로부터이다. 귀를 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소리를 가장 낮게 듣는 거다. 실상관법에 나오는 발바닥으로 듣는다, 발끝으로 듣는다가 그거다. 귀가 열리면 이해도가 높고 행동이 기민해진다. 일상에서 머뭇거림이 없는 것은 그만큼 식이 밝아진 결과이기도 하다.
귀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고 벽 너머의 것도 알 수 있잖나. 그래서 육신통 중에서 익은 원통을 여는 게 첫 번째인데 요즘은 관세음 보살 명호만 불러 제끼니 오히려 그게 업이 되어 식은 더 어둡더라. 내 경험을 하나 말하자면 1992년 봄에 경주 기림사에서 천수경 테이프를 하나 사서 거의 3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천수경을 듣다 보니 더 크게 끊고 숨을 쉬고 길게 녹음 테이프에 숨겨진 말이 천수경과 분리되어 한꺼번에 다 들리더라. 만행 과정에 수백 수천 년 전의 단발마 소리도 들었던 극적인 과정들이 나의 불도였다. 시공을 초월한 소리를 들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된 것이 아닌 입자화가 되어 있는 인자가 기연이 맞으면 재생되는 것임을 터득하고 이로부터 냄새, 맛 등 오감이 극도로 민감해지더라. 육경이 열리면 알고 바로 닫아야 된다. 육경이 열린 상태에 있으면 사바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사바세상은 순수성이 결여된 가식덩어리이고 이치가 안 맞는 엉터리여서 어디 한 곳 마음 둘 데가 없더라. 쉬운 예로 시내 길거리에 사람 형상보다 얼룩말, 개 등 축생이나 미물의 형상이 득실거린다면 어떨 것 같나. 천차만별 인간은 각기 수없는 전생 이력의 에너지가 내재된 복합체이고 그 중에 만물의 영장다운 비중이 커서 인간이라고 할 뿐이다. 육경을 닫는 법을 몰라 어쩔 수 없이 사바세상의 외톨박이가 되었고 절대 고독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는. 그래서 독각이 힘들다. 경계가 있었던 92년 속초에서 창원까지 꼬박 13시간을 운전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울음이 그치지 않아 내내 통곡하며 내려왔던 일이 있었다. 수없는 윤회전생하며 주인공 역할하였던 DNA가 다시는 중생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그런 거였다.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대책 없이 상대 세계가 사라지고 중생 감정이 소멸되어 억건만년을 이어온 중생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그것이 그렇게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이었다는 게다. 아이러니하게도 중생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슬픔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은 해오는 타이에 의해서 사바세상에서 퇴출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닫으셨냐는 도반의 질문에 선사님께서는 포기하고 스스로 터득해내었다고 말씀하셨다. 사바세상의 불합리성을 꿰뚫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지처가 생기고 그럼 또 거기에 묶여야 할 거 아닌가. 얄궂게도 생물학적인 본능식은 포기가 다 안 되더라. 난 지금도 비린 것에는 극도로 민감하다. 비린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것이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중들이 나와 같이 직접 부닥치며 한 생의 상대법을 다 긋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 자산이 된다면 그만큼 이로운 게 어딨어. 시간, 공간, 비용을 줄이고 인생 낭비를 줄이는 건데. 오래전 중국 서안 흥교사에 갔을 때 신라 원측 대사 좌상에 삼배를 한 일이 있다. 신라에서 서안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고달팠겠나. 당시 기록을 보면 해초 스님도 20년 걸렸다고 하잖나. 탁발로 연명하고 추우면 못 가고 더워도 또 못 가고 그랬을 거야. 그의 이역만리 구도 여정, 그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 공감이 되더라. 이제 비가 그쳤으니
가다가 앉을 데 있으면 한번 앉자고. 비가 와도 문경세제길을 오가는 사람이 꽤 있었다. 비를 맞으며 맨발로 길을 걷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듯 지친 얼굴로 지나가는 우리 전동차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사히 일관문까지 도착한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쉰 뒤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